이 정도는 성인 이상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실은 신인인데 최종적으로는 그런 거 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과정 전에는 신선부터 되고 진인되고 성인되고 신인되고 해서 가야겠죠. 가는 과정은 그런데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서 간다. 그 뜻입니다. 그게 성통공환시. 성품을 통하고 공을 완전히 성품을 통했다는 건 내가 성통했다는 얘기예요. 성품과 통했다. 최저가 그거고 그 다음에 공부에 성공했다. 더 가서 성인과 같이 하나가 됐다. 그 뜻인 거예요. 그게 성품을 통한 거고 공을 완수했다. 이 뜻은 뭐냐면 육신을 원신체를 만들어서 등신대로 성인의 육신체 온전한 성인의 원신체를 완성한 공을 완료했다는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인의 덕으로 세상을 치화-이화하는 교화, 치화-이하는 공을 완수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인이 하시는 거죠. 네, 성인을 이루어서 성인의 업도 완수했다 이 뜻이에요. 성통공환시는 이건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성통공환시는. 근데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뭐 가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못 간 사람은 가는 것부터 가야겠죠. 그렇게 가라. 그게 진리라. 세상 사는 진리야 그게. 예. 이렇게 한눈에 풀이를 하신 거예요. 알기 쉽게. 태영주님 풀이는 본질만 딱 말씀하셔서 세세한 건 없죠. 세세하게 풀이하셨죠? 진리운에. 이게 공부 아래 단계에서 이걸 이걸 이대로 가요. 이대로 하고 아래 단계에서 여기는 끄트머리까지 말씀하셨지. 성통공환이 목표니까. 응? 지감조식하고 우리 정신 공부하는 목표가 성통공환인데 그걸 뭐 어떻게 하느냐? 지감조식 금촉으로 한다. 지감조식이 금촉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진 지덕체 36 병진법. 이게 정신수법입니다. 지덕체 36 병진법. 단학을 배워. 그거를 해라. 그게 진리다. 우주 진리가 그거다. 예, 우주가 만들어진 게 정신 공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성인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야 우주도 수명이 있어요. 은하계도 그렇고. 세포가 수명이 있듯이 똑같아요. 우리도 세포 하나 죽으면, 응? 많으니까 티도 안 나지만, 우리가 죽은 줄도 모르지만, 육신 속에서 죽는 거죠? 모르지만, 하나가 죽고 살아나고를 애들이 수명이 짧으니까 3일, 또 긴 놈도 있고 한 달이지만 3일마다 한 놈씩 다 죽고 살아났어. 똑같이 한 번에 죽으면 큰일 나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진리인데, 일단 풀이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해라고 달았는데요. 진리운은 상당히 자세하고 알기 쉽게 가르침을 주셔서 비록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읽고 또 읽고 음미하고 또 음미해서 정성을 다하여 깊게 연구하면 능히 쫓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 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된다고 했죠. 정식 공부 나가는 것도 조식부터 일단 목표는요. 하단전 소주처럼 완성하는 곳에 두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그 다음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더 나가서 초기까지 가셔야 되고 또 더 말하자면 초기에만 가고 말지 마시고 그것도 알고 원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끌어 주셔야 되기도 해요. 성품이니까 너무 이기적이나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계제입니다. 그것도. 계제가 그 자격 차곡차곡 밟아 갑니다. 욕심 버리시고 가셔야 되고 가서 계제 얻는 법을 얻으셔서 신도를 개인 선생을 배정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밖에서 독학에서는 절대 안 되시고 연정원에 공부하셔도 그것만 갖고 안 되실 거고 성공한 공부자 우조라고 합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봉수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성공하려면 3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조, 우조, 자조. 제가 이 책 마지막 뒤편에 맨 마지막에 썼습니다. 3조 밑에 있죠. 여기 3조. 봉수스님 말씀이에요. 이 3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조는 사계 중진인 성공자를 뜻해요. 공부에 성공하신 분. 성통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더 가야 됩니다. 성공 있어요. 제가 한번 대입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격을 받는데 성공하신 스승. 그런 성공하신 분을 스승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의 스승의 가르침이 사조예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조는 도반. 같이 공부한 도반. 혼자 독학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반이 있어서, 연정원 회원 되셔서 하세요. 똑같이 되는 거. 아니면 그게 어렵고 하지만 저하고 연락해서 좀 하시면, 제가 도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거고. 선후배죠? 제가 선배인 셈인 거죠. 먼저 했으니까. 선후배 공부자. 예, 격려와 조언.
때때로 사이사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질문할 것들이 사이사이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가면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시는 분 실제로 있는데 와서 이렇게 굳이 그러지 말고 정신 공부는 혼자 안 되는 거라고 봉 스님께서 단언하셨어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사이사이 질문을 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빨리빨리 가기도 빨리 가고 잘못 가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조는 당연히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죠.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할수록 남들보다 빨리 가겠죠? 그런 사람이 많이 누가. 대충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사람은 제풀에 지수 사도 안 하고 되고. 예, 공부도 이게 깊게 많이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도 이걸 듣고 관심이 있어서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듣고 이게 뭔가 하고 좀 부담 많은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 바닥 단계는 이거는 이 공부는 이렇다고 알려줄 수 있죠. 스스로 해줄 수는 없어. 지가 해야 돼. 예. 하는 길만 방법만 얘기해 줄 수 있을 뿐이야. 지가 해야 돼.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자기가 없으면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자조는 뭐 기본 조건이 자조인 거고 자조가 된다는 가정하에. 근데 봉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신 공부는 여기서 제가 말씀에 박아놨습니다. 정신 공부는 3조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결여되어도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봉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안 하세요. 뭐 표현하신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극히 어려운가 보다인데 그게 아니고 봉수님이 지극히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도 스승 만나는 것도 인연이 있어야 하고 도반 만나는 다 인연 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조가 없으면 성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성공하기 지극히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도 성공한 성공자여야 돼. 봉은수 스님이 당연히 성인이시가 당연히 성공자시죠. 그러고 우조는 공부가 많이 된 선배를 대상, 공부 많이 된 선배, 최소 성통 이상 한 선배면 좋겠죠. 그것도 자기 인법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겠죠. 예,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는 인연이 정신 공부도 문이 있어서 인연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정신 공부 인연을 하다 보다 다락기 연정원에도 해야 동부하는 사람도 있어서 11,000명 지금 그렇습니다만 전문 수련한 사람도 뭐 100명 안 될 것 같고 한 3년이 돼도 공부한 사람 몇십 명 대부분 초계도 못 갔고 지금 해서 몇 사람 이상 초계관대를 갔고 많지 않습니다. 전문 수련 했다는 사람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 수십 명 있어도 실제로 산에 몇십 년 이내 하는데 대부분은 3년 하고 말았고 3년 이상 한 사람도 지극히 드물고 이렇게 말이 있어도 안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요. 이제 밖에서 말하기 몇십 년 산에서 공부한다고 하죠. 진짜 10년 공부한 사람 극소수, 아주 극소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두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 한국단계연정원 봉수스님 문화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회원, 연정원 회원 중에는 제가 아는 한두 내에서 몇 명 없어요. 어떤 후배는 입사를 안 하고 입사 수련 안 하고 사회에서만 했어요. 그리고 입사할 필요 없다고 나름 좀 공부를 얻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공부 조금 되긴 했는데 선배랍시고 하는 인간들이 보니까 공부 별로 안 됐거든. 입사해 수련 그거 소용없다. 할 필요 없다. 사회에서 하면 된다.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공부 자체가 엄청 귀한 거예요. 최고 귀한 거. 이걸 알아야 되고 그래야 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선배들하고의 인연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자기 하는 만큼이죠. 모든 세상은. 네. 그리고 먼저 자기 하고자 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 의지가 강해서 입상까지 하고 사회의 모든 걸 버리고 그렇죠? 사장하던 사람 회사 간두고 나이 먹어도 그런 사람 그렇게 입사하고 죄 이혼하고 그렇죠? 산에서 십수년씩 돈 안 벌고 나와 있으면 이혼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요. 재산 없죠? 대개는 있던 사람도 사실 날리게 해서 재산 많이 가지고 공부한 사람 없어요. 못 나가. 그런 사람 공부 많이 못 나가. 한두 번 설명이 안 됩니다. 쭉 다 저는 많이 했습니다. 있습니다만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귀중하게 쉬어야 되고
자신의 의지가 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의지로 입산한 사람도 사회를 다 버리고 사회에서의 뭐 자기 경력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나간 사람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중에 일할 때 그 회사로 자기 경력대로 따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소수 어떤 한 명인가는 자기 특수한 저거고 대개는 그냥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 왜 또 공부를 들어가야 되고 그 정도 의지가 있으니까 관뒀죠. 관뒀기 때문에도 더 열심히 하게 돼. 계속 시간 나면 더 잘 되고 돈 벌이 했으면 더 했을 거 다 버렸잖아. 이게 결혼도 못했죠. 총각은 결혼한 사람 미혼당했고 자식들도 다 아버지 치고 안 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공부하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해. 안 돼도 하려고 노력하겠죠. 엄청 강하죠.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도 사회에서 공부 안 나갈 어느 정도 나고 안 나갈 거 알아요. 산씨는. 그래서 요만큼 가서 너는 지금 이제 그만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전쟁 못 가면 공부가 또 안 나갑니다. 그때는 이제 산에서 하단시켜요. 그래도 그걸 입상 공부하고 꼭 뜻을 세운 사람은 사회 사서 공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뜻이 강한 사람은 삶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 스승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그냥 수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일하러 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입산부터 공부는 못 하는데도 산에서 그냥 있어요. 계속 나름대로는 한다. 그것도 고생인데 그것도 하는 겁니다. 고생이 공부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웬만한 의지 갖고 그런 사람들도 입산한 사람들도 초기 간 사람이 안 많아요. 못한 사람 대부분 지금은 오늘 뭐 있습니다. 나중에 좀 나갈 때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모구수께서. 그걸 평소가 아니고 이제 정신개벽기라고 그렇습니다. 일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저가 있습니다만은 정신 공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계제만 올라가도 과거에 인물이에요. 역사에 나오는 인물. 계제자가 한 세대의 소수예요. 몇 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역사적 인물 정도의 그런 능력인 거예요. 계급이에요. 영문의 계급이 진짜 계급이에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정신 공부가. 그래서 그 뜻을 가지시고 뜻을 강하게 하시고 그러려면 연정원에 회원 되세요. 본인을 위해서를 말하는 겁니다. 공부가 저쯤 되면 사리사욕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찮은 거기도 하고 뭐 어느 정도 되면 몫이 있어서 다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성통무한이 이제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성을 통하고 공적으로 완수한 다음에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서 한마디로 성통무한이 뭐냐 정신 공부의 성공이 성통공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통관이 뭐냐면 뒤에 끄트머리에 말씀하신 대로 지감조식 금촉을 일의화행해서 반망즉진을 이루어 발대신기하는 것이 성통관이에요. 거의 끝부분에 있죠. 지감조식 철은 이제 공부자죠.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관시. 이걸로 완결이 돼요. 요게 뭐 대단원이라고 해야 될까 뭐야 결론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공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감조식 금촉을 일의화양해야겠죠. 지감조식 금촉이 단학이에요. 정신수련법이에요. 정신수련법을 일의화양하면 되겠죠.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입산 전문수련이죠. 입산수도하는. 공부 어느 정도 나간 사람도 딱 그런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나마. 조금씩 나간 것도. 사회에서 그냥 저 한 사람은 거의 못 나가고.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만큼인 건데 의지 크기만큼이라도 그것도 있고 그리고 다 자기 몫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문에 기웃거려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해보다 안 되는 것 같거든. 어디 다른 데서 어디 잘 된다 그러면 귀가 얇아가지고 글로 쪼르륵 달려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고 그러는데 뜻을 강해. 첫째 그 사람은 이제 대항전이 우리 그거에 대한 강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욕심만 앞서고 조바심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공부가 안 되는데 되고 싶었는데 공부 하나도 안 되고 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지. 다 사람마다 크게 다르고 그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단학은 지감조식 금촉 해서 나눴습니다. 단학 지덕제 36 병진법. 근데 천지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은 지육이고요. 이게 지감조식 금촉이 지감이죠. 지감은 희구행의 탐념, 기쁨, 두려움, 슬픔, 성냄, 탐냄, 싫음을 그치는 것이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걸 실행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체육. 지감은 따로 하는 법이 없죠. 없어요. 생각난 대로 따로 버리든가 하면 돼요. 성품을 따라서 이겨내든가. 그다음에 체육은 이제 법이 있어서
예? 조직수련법부터. 이게 비밀로 안 밝혀져 있었고, 세상에 안 알려져 있었고, 기초입니다, 이게. 이거 없으면 큰 성공 못해. 절대 못해요. 다 송가주 성인분도 이거 다 하신 거예요. 요즘 뭐, 불교에서는 참선, 어쩌고, 나중엔 참선 나왔는데, 봉수님이 단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선한다고 조식을 안 하는 바람에 큰 공부자가 안 나온다. 성통하는 공부자도 안 나와요. 큰 공부자 그러면 일단 성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 조식을 안 하는 것도 초재기에 가는 공부자도 잘 안 나와요. 이 조식을 안 하면. 그런 겁니다. 조식이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체육, 지는 땅인데 체육, 육신, 원시체 만드는 체육이라 기운 쌓아서 만드는 거로 체육이에요. 조식은 불란, 한혈진습, 향내, 분이 향내입니다. 향내, 술내, 추위, 더위, 마름, 축축함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뭐가 이래요? 숨이. 조식할 때 숨 쉬죠? 그 숨이 실제로 이래요. 하다 보면 이걸 느껴요. 어떤 때 막 갈라지는 느낌일 때가 있고 숨이. 어떤 때는 막 마른 느낌이 있고. 경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막 땀이 나서 촉촉한 느낌이 있고, 축축하다고 해요. 여기 축축.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느껴요, 하면. 이게 뭔 말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향도 막 나고. 입안에 다, 막, 금장오객, 그래서, 여기 기운 쏟아낼 때, 침 안에서 탁한 뭐, 오객이라고 해요. 표현이 있어요. 가는 과정이 거쳐가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때가 있어. 그래요. 소주는 안 성하고, 하단 소주 안 자고 해서 뒤로 이렇게 돌아서 기운이 여기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면 이가 다 녹는 것 같습니다. 뼈가 다 녹는 것 같아요. 이 뼈가 기운에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러면서 그때 옥장금액이 생기더라고. 옥장금액이라고 그래요. 옥장금액. 입안에 뭐가 고여. 굉장히 향기도 없고 달콤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현실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있는 거죠. 여기 자기 몸 안에서 만들어져 나와. 기운이 돌면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느껴. 네? 그대로. 이거 느끼실 만큼 간 사람은 그래도 공부 좀 기초는 어느 정도 간 분이야. 이걸 느꼈으면. 이렇게 숨을, 이건 이제 고르게 조절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감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하게만 안 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다음, 덕육, 인. 천지인한 인이 덕육이에요. 덕육은 금촉이야. 지감조시 금촉이에요. 금촉. 금촉은 성색 취미음적. 이게 안이비설신이에요. 불교에서 안이비설신 육식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했네. 금촉을 말한 거예요. 안이비설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표현을 다르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리, 빛깔, 냄새, 맛, 음탕, 다음을 삼가 금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안이비설신이 어디 이것도 어느 경전에선가 제가 안이비설신이 뭐라고 해서 해놨는데 여기 있었구나. 예, 금촉에서 금촉 풀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또 다시 이렇게 지감조시 금촉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마저 하겠습니다. 지감은 천, 지육, 지감조시 금촉, 지감은 감정을 그친다는 뜻이다. 그렇죠? 감정을 그치는 거죠. 만약 감정을 다 그친다면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서 진실로 고요할 것이다. 즉 진정이고, 진정이란 곧 지익한 지도. 진정이 지익한 지도입니다. 진실로 고요하면 참 나도 없어요. 표현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가서 깨달으시면 알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도예요. 그 지르는 것에도 그렇게 경지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있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뭐 잘 되겠어요? 하다 가는 거죠. 그러므로 지감의 시작은 너무 기뻐하거나 기쁜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도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너무 두려움이 있을 때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정도 차이가 다 있겠죠, 사람마다.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심하게 화나거나 너무 심하게 탐내거나 탐내는 정도도 다를 테고 욕심내는 정도도 그다음에 싫어하는 것도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기뻐해도 크게 기뻐도 좀 사겨서 좀 덜 기쁜 척하고 예를 들면 너무 기쁘면 팔팔 뛰겠죠. 자제가 안 되고 그런 감정을 사겨야 돼. 사기는 것도 한꺼번에 안 돼. 한 번에 하나도 없는 것처럼 고유하게 되나? 감정이 있는데 기쁜 감정은 하나도 안 들어오네. 감정은 있는 거예요. 성인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신인 다 있는 건데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밖으로 드러내질 않아. 고요해서 똥파가 안 일어나. 마음을 안 흔들어. 그 경지를 가는 거예요. 그게 지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고요해지죠. 그래야 입정에 들어가요. 이게 입정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입정에 들어가야 진짜 지육이 돼. 그전에는 입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진짜 별거 없어. 공부도 아니야. 입정에 들어가도 치면은 뭔가 잠깐 보고 나오고 해. 그것도 크진 않아. 좀 낫지.
첫째, 공부에 대한 신심이 생겨서 그걸 보여주죠. 상전에서. 별 세 개를 보고 와. 남들 모르는 거 한 거지. 도인같이 그럼 느낌을 찌면은. 엄청난 거 한 거 같고. 예, 맛보기 비추는 겁니다. 시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더 열심히 하니까. 당근입니다. 당연합니다. 어디 가서 당근하고 하는 거예요. 노새 당근 앞에 매달아놓고 해야 그거 먹으려고 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감의 시장은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아가고, 좀 더 단계가 나아가면 어떠냐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더라도 그런 감정을 안으로 사겨서 밖으로는 표출시키지 않는 거야. 뭐도 쉽지 않죠? 기쁜데 기분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지 않아. 기쁘긴 해. 처음에는 안 되다가 살살 돼가겠죠? 점점 나아지겠죠? 그런 단계로 나가고, 다음은 또 더 나아가서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성인이라고 기쁘고 슬픈 그런 감정이 없으신 것은 아니다. 그런 감정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단지 너무 이제 지감을 잘 하셔서 드러내시지 않는 거야. 언짢은 일이 있어도 봉수 스님께서 그러셨는데, 언짢은 뭐가 있으셔도 에잉 이러고 왔어요. 화를 안 내. 바락바락 화를 안 내. 보통 사람 화나면 바락바락 화를 내죠. 욕설도 막 하고 그러죠. 심한 사람은. 거기서 점차 없어지는 거야. 화가 났는데, 화는 확 났는데, 얼굴이 뻘개지, 티를 안 내. 뻘개지는 것도 이제 잔차 감정이 지어가 되면, 그 기분 나쁜 소리 했는데, 하나도 내 감정이 안 다. 거기까지 많이 가야 됩니다. 하나도 기분 감정이 안 다. 조절이 돼서. 일로 듣고 일로 나가. 들어도 안 들었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바보, 세상에서는 바보 병신 취급을 당합니다. 당연하죠? 저 병신, 나 무서워서 그러나 이랬지면은. 저 무서워서 그러는데 아끼고 만장했지면은. 근데 그것도 굳이 말 안 해. 세월이 지나면, 너 그랬다 소리도 안 해. 세월이 지나면 스스로 알아가지고, 저도 좀 설명 공부 좀 더 나갔는지 어쩌는지 알아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당한 사람은 원래 뭐라 그래? 응축된다. 뭐라 그래요? 그 기대가지고, 뭐라 그래? 소심해져가지고, 뭐라 그래? 기가 죽잖아. 대하는 태도가 뜨리죠? 당당하지 못하죠? 그런 거, 남한테 그렇게 당한 사람은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앞에 길을 펼 수가, 당당한 일인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안 그렇거든. 내가 그렇지 않고 당당하고 할 말 다 하고 다 똑같고 변함이 없거든.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할 말 다 똑같이 하고, 이상하지? 지가 길을 눌러서 지가 기싸움 한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눌러갖고 자기가 위에 밟아서 위에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밑에 사람 물리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많아요. 못난 사람만 특히 그래. 금수가 그러잖아. 서열정리하지, 걔들이 그러듯이 그러는 거거든, 그게? 재산인 돈만 되든가, 높대든가 하면 그렇게 하고 자기,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대단한 줄 알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거든. 태도가 안 그렇거든. 자기가 눌렀다는 느낌 전혀 없고. 보니까 아는 소리, 공부 좀 된 것 같고, 아는 소리도 누가 하고, 어떤 때는 행동이 틀리거든. 나중엔 자기한테 싹싹 끼고 와갖고, 그렇게 돼요. 저절로 돼요.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난다니까? 그걸 아니까도 더 말을 안 할 수 있어. 실제로 하나도 안 걸려, 마음에. 화가 안 나,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바보로 보여. 저 무시한 건데? 한번 대판 싸울 것처럼 해야 안 그러는 건데? 치매 그래서 몇 번은, 지잘하는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엔, 아닌데? 나중에 지가 조심했는데 안 그러더니, 나중에 와서 싹싹 빌더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근데 다음 단계는 또,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다음 단계는, 그것도 아직 완전 지감이 아니죠? 다음 단계는 더 나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야. 감정이 조금 더 up적한 거지. 욕심을 내지도 않고, 싫은 게 있는데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 이건 정말 어려운 경지. 정말 어려운 경지죠? 정말 어려운 경지다. 이거는 성인도 이거 못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봉수 스님도, 또 올바름이 강하게 있고, 이제 그러시면 이제 그렇기도 해. 보통 성인이 아니신데, 봉수 스님은 시인이신데, 자기는 보통적이 아니신데, 근데, 감정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근데 어쨌든, 완전한 지감은, 신께서는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감정을 하나도 안 드러내시고, 그러실지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경지로 완전한 지감이란 건 그런 거겠죠? 그렇게 나가는 거다. 지감은. 이렇게 하는 거다. 지감은. 그리고 조식은 숨을 조절한다는 뜻이다. 부는 향내로 향기나 냄새가 진한 음식을 삼가라는 뜻인데, 특히 물고기나 날고기의 비린내를 뜻한다. 예, 이거는
이제 술 먹거나 그러면 이제 안주로도 먹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저 공부자는 생선을 안 먹습니다. 비린내가 무지하게 나요. 먹고 공부 중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저 천재가 또 제사를 행사 중에 합니다. 결제는 이제 느리는 거고 처음에 산에 올라갔을 때는 안저기 하지만 초창기에 이제 산에 밑에서 다니면서 낮에 일하고 낮에 책 쓰고 밤에 공부하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밑에 행사가 있을 때 참가를 했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물이라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고기도 있고 이런 산적 같은 거. 그래도 뭐 음복한다고 한잔 하잖아요. 음복 청주인데 어쨌든 많이 나눠도 음복한다고 한잔 하고. 공부자는 뭐 바로 저거 합니다만. 근데 이제 고기는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잘못 특히 저는 체력이 달려서 무진장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있을 때 무진장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챙겨 먹어야 돼요. 돈도 없고 했으니까 그런 기회에 아주 많이 먹습니다. 욕심내서 먹는 거에 욕심을 내서 먹었어요. 그리고 또 다들 또 제가 이제 결제 공부 계속 하니까 다들 빈말로라도 공부하니까 많이 드시라고 하지.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또 좀 더 좋은 거 있으면 양보를 해줘. 특히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려고 하고 고기는 적은 양으로 힘을 많이 내거든요, 고기가. 그래서 밖에서도 이제 저 회원들이 어쩌다 오시면 여유 있으신 분들이 소고기를 사주세요. 공부자들 많이 나오죠. 사람도 많으니까 뭐 10대 명 모이 어떨 때 10대 명까지 모이나 뭐 7, 8명만 모여도 먹기들도 많이들 먹고 소화력이 좋아서 소화력이 좋아요. 공부하면. 그래가지고 먹기도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심하고 먹는 거고 그 사람도 작심하고 사주러 온 거고 먹고 공부하는데 힘내라고. 그럼 많이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안 해갖고 헛되이 쓰면 공이 없지만 공부자가 그래서 공부 안 나가면 그 공유가 진짜 그 다음 몫으로 가요.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그래서 먹을 때 많이 먹어요. 술은 안 하는데 가끔 이제 땡겨서 먹을 때가 있어요. 묘해. 신도분이 드시고 싶을 때 그러기도 합니다만 선생님이 공부 자리에 앉으면 그거 있어도 공부는 어쨌든 뭐 매일 올라가서 안 빠지고 결제니까 100일 결제하면 하루도 안 빠뜨리고 가서 그 정해진 시간에 내려오는 거예요. 정해졌으면. 다닐 때는 그런 거예요. 안 다닐 때는 하루 종일 또 역시 이제 밥 먹는 거 빼고 종일 앉아서 하는 거고 다니는 시간 외에 하루도 안 빠뜨리고 100일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맞추기도 더 하지. 그러는 건데 올라가죠. 올라가면서도 그 가면 다 많이 나갔는데 깊어지잖아요. 숨이 확 깊어지잖아요. 그럼 향이 나고 먹은 거에 대한 음식 맛도 알아요. 음식 맛도 알아서 깊어져 맛을. 공자님이 그 경애도 말씀해놨었죠. 중요한 거 어딘가에 맞았어요. 맛을 알아진다. 이런 맛이 뭐 표현이 지금 이제 잊어먹었는데 맛을 알아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공부가 깊어지고 만기가 높아지고 나니까 저뿐만 아니고 저 형제들도 다 그 소리를 해요. 전에는 굉장히 싸고 양 많은 것만 사서 먹었거든요. 그런 아주머니가 있었어 아주. 특히 그 오래 산에서 먹어야 되니까 오래 먹어야 되잖아. 100일 계절 한겨울 날라면 180일, 240일까지 있거든요. 100일 2번 하고 그 겨울을 먹어야 돼. 한번 중간에 사회 날리긴 하던데 많이는 못 사나니까 돈도 없어서 많이는 못 사느라고 해서 그러긴 한데 100일 연자로 2번 할 때는 중간에 한번 나를 때는 그때는 좀 더 잘 먹긴 했지만 6개월 한 번 할 때 어떻게 해? 왕창 사가야 돼. 8개월치 사 올려야 돼. 그래서 이제 많은 양 특히 이제 오래 절여진 것들을 사갔어요. 무 싸죠? 무장아찌 같은 거 색깔 입혀서 졸이는 거 짜지. 양도 많고 오래 먹고 그다음에 고추조림 간장고추 같은 거 무지하게 오래 먹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깻잎 무진장 오래 먹어요. 근데 그 깻잎도 오래 두고 먹어요. 반찬 필수적으로 그 세 개는 일단 왕창 사놔야 돼. 안 그러면 반찬 음식 먹어야 되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있는 거야. 결제 기간에 아무도 안 만나. 나중에 살아 다녔을 때는 아닌데 살아 안 다니고 할 때 전수 심법 받고 나서 심법 공부 안 하고 안 먹고 그렇게 사다 먹어도 15kg씩 빠지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무지하게 먹어야지. 매주라고 해고 5일 장마다 사다 먹는데 눈 못 달른다니까. 그 지경이니까 말다 했지. 체력이 달려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사다가 그러면 먹은 거에 맛을 알게 돼. 영양이 무지하게 딸리니까 그러나 봐. 못나. 그리고 향 착 나고 말한 걸 다 알겠는 거야. 향내가 나고 술내가 나고 술을 먹으면 술내가 나. 그리고 술이 좀 썩힌 거잖아. 일종의 썩은 내가 나. 향기도 나매
또 조금 내나. 물고기는 안 먹게 됐어요, 아예. 물고기 비린내는 아주 심해. 맛있거든? 안 먹다 보면 고기는 뭐든 환장하고 먹지. 우리가 제 올릴 때 올리기도 하죠. 물고기, 뭐 조기 뭐 이런 거. 잘 올릴 때 대구 큰 거 이런 것도 올리고 하죠. 그것도 고기니까. 아우, 나는 뭐든 환장하게 맛있고 영양이 따지는 사람이라 환장하게 맛있어. 아주 그냥 맛있어도.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 환장하게 맛있어. 영양이 따지면 그래요. 한 번에 그 신김치를 무속인이신데 그 갑사 뭐 안에 그 무속인 들어와 계신 분인데 신 들린 거지? 좀 영험하신 거야. 예를 들면 계속 밝은 거를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지. 본인은 잘 몰라도 제가 밝은 거를 보니까 귀신은 기운을 그래서 나한테 좀 하라고 이제 알려준 거야. 그래갖고는 어유 그렇게 잘하는 거야. 뭐 드릴까 뭐 막 하고 김치를 드릴는데 잡수시겠냐고. 김치가 좀 오래돼 갖고 쉬었는데 그때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뭐 그때 오래된 거지. 그러니까 한겨울 담았으니까 좀 쉰 거지. 쉬어서 못 먹고는 김치인데 드시겠냐고. 어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지하게 싱거 거품까지 뽀글뽀글 올라온 김치야. 보통 사람들 너무 쉬어서 안 먹는 거야. 그걸 줘가지고 갖다 먹는데 치면은 국물을 먹어도 그냥 생으로 국물하고 이렇게 퍼먹으면 달아. 얼마나 그 신김치가 달아. 그걸 많이도 아니고 몇 번 먹으니까 좀 쉬워지더라고. 채워진 거야. 그 뭐 김치가 그 종합영양소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김치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가지고 김치가 무지하게 좋은 놈이야. 그러니까 달아. 그래서 막 그냥 신나게 먹었어. 근데 불과 이틀이나 먹었나? 쉬더라고 이제. 나중에는 도저히 쉬어서 못 먹겠는 거야. 똑같은 놈이야. 응? 이거 며칠 지나니까 더 쉬었을 수도 있지. 냉장고에 안 들어간 게 밖에 있었으니까. 쉬어서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김치찌개, 국에, 찌개로만 넣어서 먹었어요. 그래도 무지하게 잘 먹었지.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중에 산에 이제 올라가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부탄가스 사서 가는 거는 무지하게 비싸. 부탄가스는 가스통에서 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비싸. 돈 있는 애들은 그거 사다 했는데 전 너무 돈이 넘쳐서 그거 못 쓰니까 그 가스, 프로판 가스를 갑사 그 밑에 그분이 이제 속에 들어와요. 밖에서는 못 들고 들어와요 통을. 근데 안에 들어와 있는 실어서 날른 건 내가 가서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그거를 가지고 올 수는 있어. 그래가지고 조그만 또 10kg짜리 조그만 통. 큰 거는 너무 산꼭대기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허리 아파서 안 되고 조그만 거 10kg짜리인데 근데 들었으니까 이제 10kg짜리인데 10몇 킬로 들어가더라고. 한 12, 3kg 들어갔는지 10kg짜리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더라고. 꽉 재우면 그거를 오래 했어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두 통씩 한 번에 두 통씩 했는데 하나씩 하면 그 어떻게 부탁하고 하는 것도 저거 하니까 부탁할 때 한 번에 다 쓸 수 있게. 근데 그걸 20몇 킬로 되는데 그러면은 8개월 나고도 남아요. 밥할 때만 쓰니까 물도 안 데워 먹고 밥할 때만 써. 돈도 없고 아끼느냐고. 그리고 얼것은 들통 같은 거에 스테인리스 들통 녹슬으니까 스테인리스 들통에 물통으로 쓰는데 통에는 얼어. 그러니까 모아서 하면 하나만 오니까. 그러니까 얼으면 물에 얼음 떼서 깨내고 물은 가서 또 떠오면 되는 거니까. 얼음이 물이잖아. 녹여서 안 써. 가스 아까워서. 또 침에 얼은 건 안 떨어진 것도 가스 불 줬으면 푹 해서 얼음도 떨어질 건데 그것도 안 해. 그 물 위에 깨가지고 얼음만 드러내서 얼음만 그렇게 해서 저거 하고 물은 또 다니면 되는 거니까 물 떠다가 그렇게 하면 먹는 거에만 쓰면 10kg짜리 두 통 가지고 8개월 쓰고도 남아. 그래요. 충분해요. 한 번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부탁을 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했더니 거기 쓰는 데잖아요. 가정집이니까. 갑자 출입칸에 관리 사람 못 들어오고 하고 표받고 하거든. 거기 내가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사람 봐도 신고할 수도 있고 눈에 띄고. 그 부탁하신 그분은 좀 안에 쭉 들어와서 있었거든. 거기서 사람 안 다니는 데로 해서 지구 밤에 내려와서 지구 가서 갖다 쓰는 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산꼭대기 공부자리에서 아예 그냥 계속 공부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아침에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뭐 안 먹고 안 자고 공부하고 막 그럴 때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뭘 자꾸 물어봐. 아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말을 할 때마다 그분이 좀 밝으신 분인 거지 그나마. 하시는 말씀마다 다 법문이시네 이러더라고. 자기 옛날에 모시던 중이 어디 주지인데 그 갑사 말고
거기 이따 거기다 수행하고 딴 데 나가셔서 주지가 되셔서 가시신 거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있다가 나중에 따로 이제 계속 같이 모시다가 나이 먹고 많이 먹고 하니까 이제 따로 나와서 이제 저 하신 거야. 결혼도 하시고 애도 낳고 하신 거죠. 그냥 거기에 그것도 좀 받아가지고 공부해서 절에서 그걸 해요. 그래서 귀신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굿도 하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 봐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생업이 그건 거지. 생업이 어쨌든 붙어 있어서 봐줘서 그런지 어쨌든 좀 밝아서 영험해서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중한테도 가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중이 만나러 온다고 했는데 안 좋아했죠. 공부사에 그건 뭐 제가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중에 방해되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는 건데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러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좀 그렇게 도와주시고 먹을 것도 막 챙겨주려고 하고 그래서 가면 꼭 지고 바로 그냥 가는데 와서 뭐 차려서 한잔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꼭 먹을 거 내주고 잘 먹긴 하죠. 그러면 고마우니까도 한마디씩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분 계셨어요. 어쨌든 그러면 향도 그래서 특히 이 생선은 비린내가 역하게 느껴져요. 역하다고 그러기 싫은 건데 역하게 느껴져요. 제가 역하면 신도분도 무지하게 역한 거예요. 선생님이잖아요. 나를 가르쳐주고 같이 계신 건데 삼가하게 돼 저절로. 비린내하고 날고기도 삼가하고 날고기 익힌 거 이런 건 좀 괜찮은데 날고기 묘한 냄새가 나. 날고기도 삼가하게 그게 여기 말하는 란이 그거예요. 란. 분은 그것도 향기인데 그래도 좀 좋은 냄새 나는 걸 향이라고 하고 란이 술래고 분은 이제 뭐 날고기 비린내 뭐 이런 것도 뭐 이렇다고 했네. 아니었나 어쨌든 이것도 좀 헷갈리네. 어쨌든 냄새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한열도 몸이 뜨거운데 근데 뜨거운 와중에 오한이 된 것처럼 그런 게 좀 느껴지고 그런 게 있고 열은 또 너무 뜨거우면 펄펄 끓어 먹는 뜨거운 건 너무 많이 해서 알죠. 하도 뜨거워 열고 싶으니까 이렇게 늘 열고 싶었던 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면 이렇게 빨간 물집 같은 건데 그냥 물집은 물이 끓는 거죠. 그게 물이 아니고 피가 맺혀. 무시하게 가려. 안 긁는데 긁으면 더 가려. 안 긁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긁어. 정신이 너무 집중했으니까 내가 의식을 안 하고 있잖아. 제어를 안 하잖아. 이거를. 나도 모르게 긁었어. 그래서 뭐 피투성이가 돼. 그래서 딱지 붙고 막 이렇게 엄청 가려워요. 또 그러고 나면 어떤 때 보면 바지가 피투성이야. 네? 그런 적이 막 한두 번 그런 거 아니고 자네. 그런데 열 곳이 벌써 뭐 십수년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도 열 곳이 몸에 늘 있어요. 사실 공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몸이 뜨겁죠. 불 못 떼고 살아요. 전기장판도 그런 것 안 씁니다. 그런 것도 못 떼요. 근데 여기 이제 그래서 분열, 불난, 한열, 진습. 진은 열은 뜨겁다는 뜻이고 진은 지진할 때 지는 건데 마른 땅 갈라지는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그런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희한하지? 그래서 알아. 희한해. 보통 사람 모르죠. 호흡이 깊어지고 알아요. 이런 게 있어요. 습은 숨인데 습하다고 느껴져요. 뜨거운 거하고 다르게 습한. 흥분한 것 같았을 때 숨이 습해요. 몸이 흥분했을 때 습하다. 대표적으로. 탁 말하면 금방 알아, 그거는. 더 약한 것도 이제 그 문제 있는데, 그게 습한 거다. 그게 습한 거구나. 흥분했을 때 숨이 그러니까, 그거에서 유사해서 더 하게 돼요. 그런 거죠. 쉽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정도가 있어요. 묘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가요. 묘합니다. 반복합니다. 이것도 한 번 그래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 높아지면서 자꾸 반복해요. 불란은 아닌데 이거는 그런데 호흡이 한열진습은 이런 게 있다. 묘하게 숨인데도 그렇다. 호흡인데도 그렇다. 그런 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촉, 지감조시 금촉은 성색취미음조죠. 이게 성색취미가 이제 여기다 제가 또 표현했는데 뒤에 불가에서 이제 석가님께서는 안이비설신이 육식을 말씀하셨는데 금색인 성색 취미음조와 의 다른 표현이다. 똑같은 거다. 표현이 다른 거다. 실제로 성색 취미음조도 성은 곧 귀로 듣는 거죠. 안이비설 이죠. 귀로 들어서 나오는 경계죠. 귀고 색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이죠. 아니죠. 안이가 바뀐 거죠. 안이비설신이 비죠. 그 다음에 비는 비설신이 비는 취죠. 성색 취미죠. 취가 코죠?
이게 비죠? 코가 비예요. 비설치, 코로 냄새 맡는 거고, 뭐, 성색, 미는 혀죠. 설이죠, 설. 비설진이 설이죠? 아니, 비설진이 설이죠? 혀로 맛보는 거고, 맛이 어떻다, 맛의 경계죠. 너무 맛있는 걸 너무 탐하거나, 응? 그러지 않는 그런 거죠. 음은 이제, 뜻이 간사한 뜻, 그죠? 뜻이 간사한 뜻을 품는 거죠. 성욕. 뜻이죠? 성욕 뜻이요. 성욕이 어떻게 일어나요? 전기가 차면 육신이 새끼나 차고 성관계 하자고 동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이 있는데 그 정으로 진짜는 그런 구조 때문에 몸도 자꾸 정을 만들어내는 거야. 새끼 나려고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그 전기로 기를 만들고 우리 정신 공부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그런 구조로 만드신 거지. 호흡법에 거기 심고 호흡법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될수록 정도 많이 만들어내. 기운이 이게 후하 두텁다는 이거예요. 정이 두터워. 정이 많아. 기가 두터워져. 그래서 기가 많아. 그러면 정이 두터워져. 정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내 기가 많을수록 정도 많이 만들어내. 정이 많으면 또 기도 또 많이 만들어져. 기가 많으면 신으로 또 많이 변해. 응축해. 응축. 기가 단전해서 응축한다고 자꾸. 정은 좀 아주 적어. 원신은 영혼은 뭐 무진장 작잖아. 기는 얼마나 클 거야. 그게 응축을 한다니까 자꾸. 그러면서 커진다니까 영혼은 응축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와서 다릅니다. 블루 약탕기다 이렇게 다려요. 집중력에다 다 집중을 하는. 끼워 이렇게 기운 덩어리를 끼워. 기운 덩어리가 있어. 단이죠? 네, 단입니다. 그걸 시민이라고 해. 시민경이 그래서 시민경이에요. 시민경 자체에는 시민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한 번도 없어. 시민이란 단어가. 시민경인데 왜 시민이란 단어가 없지? 단을 말해. 단이 시민이에요. 알아요 나중에. 그게 시민이라고. 그런데 시민을 띄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아서. 신법, 전수신법을 받으면 알아요. 심의 인이야. 도장. 실질을 이렇게 뜨거워 도장처럼 돼. 단도 자꾸 치면 뭉쳐있던 게 자꾸 커지고 나중에 무지개 뜨거워지고 나중에 그림 그리면 해에 이렇게 뾰쪽 이런 그림들 있죠? 이모티콘에도 있죠? 그걸 알면 제가 그 이모티콘에 가져다가 여기다 넣고 싶어. 꼭 그래. 치매. 물랑어처럼 해에 이렇게 물랑어처럼. 그게 이제 기혈둘기 때의 그 단이 그런 모양이고 기혈둘기 때의 단이. 그 다음에 시민이 되면 해 모양 보면 해에 이렇게 화염이 이렇게 치솟은 해 모양 그린 거 있죠? 화염 이렇게 치솟은 거. 그렇게 톱니처럼 뾰족했던 놈이 그렇게까지 커진 거야. 열기라고 하고 기죠. 그게 기죠. 긴데 뜨거운 거. 양기라 뜨거운 거지. 그래서 몸에 무지하게 뜨거워. 기혈 뚫기만 해도 기혈 뚫기 그걸로 하면 기혈 뚫은 데가 이렇게 쓰라려. 기혈이 지나는 데가 뚫리는 거거든. 구멍이. 기운이 태우는 거야. 이 태양으로 이 살을 태우고 귀 구멍을 내는 거야. 실제로. 그리고 거기 다시 안 뭉쳐져. 공간이 열린 것처럼 기운이 차, 연신이 차. 그래서 거기 실제 구멍이 유지가 되고 뚫려 있죠. 기혈이야, 그게.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인에는 심장이 구멍이 뚫려 있어. 성인은 7개인가 9개인가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승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지 뭐 내가 그걸 모르지 뭐. 그렇다는 거거든. 그렇게 구멍을 뚫는 거예요. 심장에 왜 이건 말하면 안 돼요. 심장이 뭐여서 그래. 굉장히 중요한 관절에서 말을 못합니다. 관절이에요. 그렇게 다 장도 그렇고 장도 다 뚫고 다녀. 근데 기는 뭐라 그랬어? 제가 얘기하죠. 있는데 없죠. 우리 본질이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다 뚫어서 공간이 뚫렸거든. 근데 그게 구멍이 뚫려서 없는데 구멍이 있는 건데 없어. 구멍이 없어. 음식이 어쩌고 다니고 어쩌고 하나도 지장이니까 옆으로 안 새. 심장에 뚫렸는데 피도 새야 되죠. 장은 뚫으면 장으로 음식 새야 되지. 안 뚫렸다니까. 뚫려 있는데 기만 다녀. 기만. 음식은 안 다녀. 안 뚫렸어. 어떻게 표현할 거야. 예, 그런 기운으로 된 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없다니까. 그게 우리 몸에 있어요. 그게 많아질수록 환해지는 거야. 빛이 커질수록. 우리 큰 덩어리가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미는 그래서 혀로 봐서 그런 거고,
음은 이제 그런 음란한 영상을 띄워갖고 저놈들이 섹스하게 조장을 하고 있어요. TV나 이런데 미디어 매체에. 네?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자, 그냥 그런데 뜻이죠? 그 뜻을 발동시키는 거죠? 그런 게 대개가 이 눈을 봐서 생겨나요. 탐욕도 그렇고 색욕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봐서 인식을 해서 생겨나는 거죠. 본다는 게 참 소명이 이런 건데, 본다는 게 내가 인식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뇌라는 놈이 아는 것만 본 거를 재구성해서 자기가 이게 그게 이제 과학에 나와. 다시 재구성해서 여기 만들어내. 망막에 비춰줘야지 내가 그때야 봤다고 하는 거야. 그게 본 거야. 직접 있는 걸 내가 직접 본 게 아니야. 얘가 봤다는 거를 재구성을 해서 네가 재구성해서 이거야 하고 비줘야 그래야 보여. 그래서 본 것도 안 보여.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 응? 눈으로 보면서 못 본다니까. 물질도. 얘가 있는 걸 다 못 봐. 웃기네? 얘가 보는 게 아니네? 얘 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역할만 해. 얘가 여기 카메라야. 그래서 찍어. 그거를 네가 판단을 해. 얘 뭐지? 모르네? 모르는 그러면 얘가 만들어서 여기서 나한테 가르쳐줄, 이거 봤다고 가르쳐줄 거를,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상을. 그게 보는 거야. 봤다고 다 진짜 아니고, 못 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라는 놈도 그래. 그 눈이 근데 보는 걸로 세상을 다 판단하잖아. 응? 보이는 것만 있다 그러고 안 보이는 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판단하잖아, 지금. 아니라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놈도 물질도 못 본다니까.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에요. 실험도 있고. 그러니까 본다는 게 뭔지도 알아야 돼. 보는 게 뭔지를. 내가 모르는 건 못 봐. 눈으로 보고도 내가 저걸 처음 보는 놈이죠? 얘 눈은 봤어. 근데 인식을 안 해. 모르는 놈이라, 내가. 그러는 거예요.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살아. 내가 아는 만큼 봐. 많이 모르면 하나도 못 보는 거야. 눈은 있는데 장님이랑 같아. 어떻게 그러지?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에 나타나면 몰라, 못 보고 내가 인식을 못 해. 같이 옆에 있는데 인식을 못 해. 다 본다고 착각하고 있어. 사람들이 보면 다 본다고 착각하고 있어. 아니야. 옆에 다니고 있어도 못 본다니까. 쉽게 알아서도 못 보는 건 귀신. 귀신이나 저희가 안다고 해서 그건 보는 능력이 없어. 못 봐. 그거는 육신, 그거는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지 안 돼서 못 보는 거야?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본 거야?